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은 오는 29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수사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박 대통령은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내주부터는 특검, 국정조사, 그리고 탄핵이라는 삼중 압박이 이 박근혜 대통령을 조여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대통령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어제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그리고 최재경 민정수석이 각각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까지 알려졌습니다. 당정청이 고루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치권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탄핵이 유일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그렇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탄핵 추진 실무준비단 단장을 맡게 되신 삼선의 이춘석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랜만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자, 당에서 탄핵 추진 실무준비단 단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우선 지금 단장으로서 어떤 내용을 핵심적으로 검토하고 계신지요? 예, 지금 우리 준비단은 탄핵이 우리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매일 아침에 한 차례씩 만나서 주요 내용을 검토를 합니다. 먼저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헌법상 탄핵 요건에 대해서 지금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65조에 따르면 네. 이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지금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항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탄핵 절차를 가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거. 예. 의결 절차가 끝나고 하면 헌재에 예. 탄핵 소추를 내서 예. 이 탄핵 결정을 헌재에서 받는 거가 예.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나 일반인이 대통령이 이렇게 무모한 짓을 저지르고 또 공소장에도 공범으로 기술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탄핵에 해당되지 않느냐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옛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뭐 어떤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바로 탄핵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해서 그 범위가 굉장히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경우냐.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적합한 법률 위반이 무엇인지를 특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요. 제가 1차 목표인 국회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 최대의원의 3분의 2, 200명의 가결 종족수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걸 통과하면 이 헌재에 넘어가게 되는데 헌재에서는 이 헌법의 탄핵상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특정하고 입증하는 것. 또 지금 임기 부분이 나와 있는 분이 두 분 있지 않습니까? 박한철 부장하고 이정미 재판관의 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저희가 관찰하고 나가느냐 하는 문제까지 같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막상 그 탄핵 과정에 돌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꼼꼼한 법리 검토 이를 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일정상으로 보면 우선 다음 달 1일하고 2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날 탄핵안이 올라갈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이죠. 일정상으로는. 또 저희는 아마 어제 국민의당은 그렇게 로드맵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오늘 하신 오후 10시에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국민적 촛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빠르면 빠른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더 하나 잘못하면 우리가 국회에서 이 탄핵의 결정을 부결시키기라도 하거나 잘못되어 버리면 촛불을 더 끌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가결 정족수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가결 정족수의 확보분을 보고 판단할 걸로 보이고 어느 시점에 올리냐 하는 것은 저희 실무추진단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에 대한 결정은 대표단에서 이 정부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걸로
그렇군요. 어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야당이 좀 너무 잔머리를 자꾸 굴려가지고 여당이 이제는 탄핵에 앞장서겠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정족수 확보에는 새누리당 비박계가 함께 한다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분석도 있는 반면 아니다. 국회 안에는 여전히 샤이 박근혜 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0석 넘기기 어려울 거다. 이런 분석이 좀 충돌하고 있어요. 실제 의회 안에서는 좀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떨 걸로 전망을 좀 하십니까? 근데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네. 김무성 대표가 탄핵에 앞장서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탄핵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는 것이 더 용이한 게 아니겠느냐 네. 하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저는 네. 꼭 그렇게 볼 수만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거꾸로. 네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렇게 하면 분명한 선이 나눠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새누리당에서도 탄핵이냐 탄핵이지 않냐 네. 하는 선이 나눠지는데 네. 어제 김무성 대표의 워딩을 계속 쭉 검토해 보면 네. 그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은 개헌이라는 문제를 같이 꺼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탄핵 개별 개헌. 의원들을 접촉해 보면 네. 이 개헌의 문제를 그 전제 조건으로 거는 게 아닌가 아하. 하는 가능성이 보이고 네네. 뭐 실질적으로 그걸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개헌을 제대로 둔다고 하면 네. 이 야권의 입장이 갈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탄핵과 개헌의 문제가 두 가지가 섞여서 아. 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는데 더 어려움도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예. 이 촛불로 나타난 민심을 우리 정치권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네네. 하는 문제 하나만 판단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이라고 부르고 민의를 대변한다고 한다고 하면 네. 지금 나와 있는 밖에서 나오는 이 촛불의 민심을 우리 국회가 어떻게 받아서 네. 통과시키고 해결해 갈 것이냐 하는 부분만 생각해야지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적 고려를 또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사실은 또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여의도 국회 정치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고려, 정치적 변수들을 또 다른 조건을 자꾸 이제 순수하게 탄핵만 딱 다른 거 다 떼고 탄핵만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탄핵에 덧붙여서 뭐 개헌도 같이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논의가 꼬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좀 보수적 입장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실제 200명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이 탄핵소추안을 낼 때 네. 이거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서명을 다 받자 하는 내용이 나오고 저는 네. 이게 지금 시점이 약간 늦어진다 하더라도 네. 안전하고 통과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가야지 의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판단해서 섣불리 네. 하는 것보다는 좀 신중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좀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완벽하게 가결의 가능성을 만들어 놓고 해야 안심할 수 있는 것이지 대충 의원들이 탄핵안에 뭐 동의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완벽한 탄핵 가결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정치적 판단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법리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앞서 이 법률 위반을 특정하지 않으면 이것을 헌재에 의결은 된다 하더라도 헌재에 가서 이게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지금 국민들의 법 감정은 이미 탄핵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70%가 넘는 국민들이 탄핵에 동의하고 반드시 지금 즉각 하야해야 된다는 의견이 무려 40%가 넘게 나왔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막 저희들이 보기엔 너무 기가 막힌 법률 위반 건들, 예컨대 뭐 재벌들 전부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얼마씩 내라 이렇게 돈을 거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건들이 전부 법률 위반 사유로 보이는데 법률가이신 또 삼선의 국회의원이시고 국회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의원님 보시기에는 아주 꼼꼼하게 어떤 정도를 가져가야 헌재에서 법률 위반으로 특정해서
그 가결 일정을 합헌 일정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속에서는 네. 대통령이 아니시죠. 이미 탄핵을 많이 당하신 거죠. 사실 이미 대통령으로서 인정하는 국민들이 5%도 안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헌재는 법적 판단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의혹만으로 탄핵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의혹을 뛰어넘는 심적 입증이 돼야 합니다. 이 탄핵 소추 절차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 노무현 대통령 경우를 좀 예를 드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이 실질적으로 헌재에 넘어가게 되면 그 절차는 노무현 대통령 경우와 아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셨어요. 법률적 판단만 받으셨습니다. 네, 그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탄핵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 하는 법률적 판단만을 받았는데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나 그 변호인을 통해서 보면 지금 검찰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까지도 네. 전면 부인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네. 이 헌재 절차가 네. 지금의 형사소송 절차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증인이 있으면 증인을 내세워야 하고 증거를 내세워야 하고 해서 계속 그 사실관계를 확정시켜야 네. 합니다. 그래서 심리가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많이 결정하지 않았지만 네. 그 탄핵의 요건으로 할 때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는 많이 하면 좋죠.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사유들이 많을게 이거 다 걸으면 좋지만 네. 그렇게 되면 그 심리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형사소송 절차가 똑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그게 맞은 것인지 아니면 몇 개의 중요한 포인트를 가져가지고 탄핵의 요건을 삼을 것인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고 네. 저는 사실은 뭐 지금 나와 있는 의혹만으로도 네. 탄핵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그런데 네. 네. 사실은 지금 현재 구성이라든가 또 그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한 만반의 준비는 갖춰야 하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 뇌물주 부분이 지금 사실 그렇죠. 굉장히 핵심이죠.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저도 중요하다고 판단돼요. 왜 그러냐면 뇌물주의 경우에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적시한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나와요.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든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탈사에 둔다. 네네. 라는 예시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뇌물주 경우에 적용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경우가 뇌물까지 간다고 하면 명백히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 네. 라고 지금 보는 것들이 일반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뇌물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탄핵이 이번 검찰 조사 그리고 특검 수사 결과가 나와서 확인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탄핵안에 적시하고 뭐 그래야만 된다. 그럼 이 굉장히 길어지는 과정 아니겠어요? 이렇게 가면? 그래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예. 그러면 또 헌법 위반도 되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저는 이 구체적인 공장에 나타나는 범죄 사실도 중요하지만 네. 이 헌법 자체의 위반도 사실은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 네.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지금의 위치로서의 이 국정을 완전히 문란시켜 버리고 사실 네. 대통령에서 품위와 이런 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 이 헌법이 부여하는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기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능력이 없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헌법적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검토해서 그 탄핵 사유에 넣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적 요구나 국민적 민의를 일정 부분 헌재도 반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 방법도 법률적 위반뿐만 아니라 같이 접근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단 하루도 정말 부끄러운 대통령을 저대로 둔 채 좀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이번 주 촛불 집회는 무려 200만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해서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이 지리한 정치 과정을 좀 정치권에서
얼른 좀 해결해줘서 국민들이 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정치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다. 계속 늘어뜨릴 수만은 무한정 늘어뜨릴 수만은 없는 이런 한계에 국민들이 다다랐다 이렇게 보이는데 전체 과정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이 내년 대선하고 혹시 맞물리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완전히 자괴감을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네, 뭐 세계 10위에 우리가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네, 적어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이렇게 그런 것이 이게 나라냐. 그래서 보면 남녀노소 어린 학생들부터 어르신까지 어느 누구도 다 공분을 느끼고 있고 네, 또 지금 엄동설안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엄동설안에 아마 저는 이거 정치권이 해결하고 어떤 분명한 비전을 제시 못한다고 하면 이 촛불 안 끄지고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우리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분들 다 광장으로 모으는 것 나오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네, 네, 우리 국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 절차를 가서 뭐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국회 가결 절차까지는 좀 빨리 가서 우리 국민들이 좀 톤 다운되고 헌재의 결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네, 네, 이게 밖에 나오시는 그런 수고를 좀 덜도록 하는 게 우리 국회 역할이지 않겠냐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올해 안에는 우리 국회에서의 탄핵 절차를 가결시키고 네, 적어도 헌재까지는 접수를 시켜놔야 네, 우리 국민적 공분이 좀 가라앉고 일상으로 좀 돌아가서 그 결과를 좀 지켜보지 않겠냐 하는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저는 헌재에 넘어가서는 그 단계에 맞는 적합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이나 그 준비들을 할 거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 탄핵 요건에 해당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들은 사실은 헌재에 가서 싸워야 할 부분이고 네, 지금 네. 단계에서는 국회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가결 정족수를 확보하는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이지 않겠냐 네. 하는 판단을 예. 합니다. 그 좀 다시 저도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단계라면 김무성 전 대표가 무슨 조건을 걸고 이를테면은 정계 개편을 하기 위해서 뭐 본인이 이제 대선 불출마했으니까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권력 체계 개편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개헌 뭐 이런 다 딱지 버리고 그냥 그 순수하게 탄핵으로 집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예, 저는 김무성 대통령이 김무성 그런 대통령? 어떤 김무성 대표. 감사합니다. 김무성 예, 대표가 예, 사실은 어제 그 순수한 의미로 말씀하신 의미 자체로 자기 네. 본인이 대통령까지도 포기하면서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신 내용에 받들어서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탄핵에 협조하고 네.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야지. 그런데 그 새누리당의 다른 의원들을 만났을 때 네. 개헌의 문제를 반드시 꺼내거든요. 그래서 어제 또 김무성 대표 전 대표도 네. 개헌의 문제를 꺼냈기 때문에 이게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니냐 속으로는 밖에 유변적으로는 별개의 문제로 말씀하지만 그래서 네. 만일 네. 그걸 같이 연계시켜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순수성이 아니라 또 정치적 꼼수일 수도 있다 하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이 와중에 지금 새누리당이 또 정치적 꼼수를 부린다고 하면 국민들한테 정말 거기가 역풍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오늘 여론조사 제가 앞서 이제 중앙일보 78% 말씀드렸지만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80%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국민 여론이 반반으로 갈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이거는 정말 탄핵감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드러난 혐의 사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헌재도 좀 속도감 있게 또 국회도 속도감 있게 처리해서 처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김현웅 법무부 장관하고 최재경 민정수석이 각각 사임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21일 사임 의사를 표명했지만 뭐 오늘도 뭐 정상 출근을 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사표 수리할 뜻이 없다 이런 입장이 나오는데요. 이 두 분의 사임에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언론의 내용만을 검토해 보면 네. 현직 대통령이 피해자로 수사를 받게 된 점,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이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된 점이 두 가지 같이 작동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은 뭐 저는 이유가 어떠하든 간에 사실은 이 사정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퇴하는 것은 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그래도 검찰을 좀 컨트롤한다고는 그렇지만 하여튼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 두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네. 다시 다 사의를 한다고 하면 아마 검찰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길만 전 갈 거라고 사실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현실을 정말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직시할 필요가. 네. 적어도 자기가 되고 있는 참모, 자기가 임명한 장관이 그렇게 사표를 낼 정도의 상황까지 몰고 왔기 때문에 네. 이걸 본인이 사실은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은 뭐 사표를 반려하겠다는 얘기든 사표를 반려야 한다고 해서 네. 제대로 이 컨트롤이 가능할 거냐 네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사실은 네. 분명한 현실을 직시하고 본인이 약속한 거, 본인이 임명한 거, 본인이 뭐 한 것들을 다 송두리째 뒤엎으면서 네네. 우리 국민들한테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시고 국가를 어떻게 통치를 하겠다고 하시는지 LCT 수사라고 그랬잖아요. LCT.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아유 정말 이게 기가 막혀가지고요. 온 국민들이 앉아서 정말 그 매일 어느 자리에서나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야기합니다. 드라마 시청률이 떨어질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